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의 상대적인 세력관계, 상대적인 세력균형을 점차 북한에 유리하게 변해왔습니다. 변화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시기에 되는 건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에 시작한 새로운 국면인데 좀 작은 의미에 봐가지고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북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두 분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생각이 상당히 다를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네 가지를 생각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통해서 핵 보유를 사실상 정당화한다. 비핵화도 하고 핵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영어에 보면은 케이크도 먹고 케이크도 가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이 추구하는 건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 국가로 인정받는데 어떤 조건에서 인정받는가라고 하는 거래 조건을 흥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에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 거는 2020년까지 북한이 전부 핵을 내놓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전부 핵을 내놓더라도 예를 들면은 과학자라든가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잠재적인 핵 보유 능력을 가질 겁니다. 잠재적인 핵 국가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흥정에는 여러 가지 양극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좋아하는 흥정인 거고 북한이 좋아하는 흥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핵우산 철거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북한 정권의 우호적인 국가가 되는 거. 이게 이제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한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미국이 철수하고 이게 바로 거래 조건을 흥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 생각할 때 앞으로 지금 유리한 국면 2018년부터 북한의 유리한 국면이 새로 시작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대로 남북 간의 상대적인 세력 관계, 상대적인 세력 균형을 북한에 유리하게 바꿔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해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고 상대방이 변심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야 편하니까 상대방의 선의를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위협을 과소평가해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뭐 별 지장 없습니다. 뭐 손해는 조금 버는데 죽지는 않지만은 북한은 그러니까 약소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를 의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도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한국이 어떻게 변심하는지 북한이 어떻게 변심하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가지고 북한이 한국을 믿고 트럼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음번 정부가 등장했을 때 북한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의 의미, 후속 과정의 전망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말에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기술적으로 완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승인받는 과정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미사일 실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의 일부를 폐기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전혀 쓸모없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풍계리 시험장 같은 거는 어차피 전혀 거의 쓸모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카드로 주는 겁니다. 이 카드를 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감지덕지하게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하는 상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국내정치적인 필요입니다. 뭐 요새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듯이
과장된 협박과 비현실적인 거래 조건을 내세우면서 무지무지 세게 강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보면은 다 줘버립니다. 이게 미국 간의 한 번인 게 아니라 이제까지의 트럼프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적들을 저런 식으로 다뤘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치 무지무지 얼토당토하는 거래 조건을 내고 무지무지 압박을 하지만은 막판에 다 줘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의 목적도 중간에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담 성사에 급급해가지고 목표도 정책도 혼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실제적으로 정책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은 이 정상회담 며칠 전까지도 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뭔지 목표가 뭔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내막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승리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대접했다. 그 다음에 북한식 비핵화 개념을 관철했다. 그러니까 단기 속성 북핵 폐기에서 단기, 장기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사실상 관철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보상 후조치의 도식을 성립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네가 이거 하면은 이거 줄게라고 해야 되는데 미리서 다 줘놓고 너 이거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얻었는데 뭐하러 미국 말을 더 이상 듣겠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했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했죠. 그 다음에 일본도 아마 애원할 거죠. 관계 개선하자고 애원할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재는 이미 다 망가졌죠.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준 겁니다. 이미 다 준 다음에 북한은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말을 들어도 얻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의 동북아 동백 내부의 의구심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 잠정적으로는 그러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한미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동결 대 동결의 과정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정은의 대외적 정당성이 급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후속 과정의 전망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우선 이 합의 과정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완전히 졸속으로 해놓은 겁니다. 졸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문서에다가 무슨 말을 썼는가에 대해서 양쪽이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일단 사인을 할 때까지는 논쟁을 안 하고 그냥 서로 좋게 해석하는 거죠.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해석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실행 단계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됩니다. 논쟁을 해야 되는 거인데 그거 보면은 과거에 229 합의가 그것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보면은 폼페이오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기 속성 비핵화다, 북핵 폐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전혀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의 씨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불균형적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3대 7로 7이 미국의 여론이 7이 비판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 다 공평하다고 느껴야지 이게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저런 식으로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이 저런 식으로 이 협상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는 저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뒤집어버릴 잠재력이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상황은 북한에 구조적으로 유리할 거다. 북한은 아마 2018년 초에 남북관계 개선하자고 했을 때 미국과 거래를 쓰자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한 목표를 차고 달성할 수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예상치 않은 무지무지 큰 목표를 차고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뿐만 아니라 미국이 힘이 없습니다. 제도 깨졌죠? 그 다음에 무력 강화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하도 뻥치고 거짓말 친다는 걸 모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뻥치고 협박해도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할 거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말을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공동정서도 했죠. 한국은 중재자 역할로 해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혼란과 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그 상황은 북한에 유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혼란과 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는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국내정치적 이익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트럼프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뭐 동북아라든지 미국의 국익이라든지 이거 전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외정책을 보면은 온 세상에서 동맹을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동북아가 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뭐라 그래도 다른 나라들이 뒷받침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선보상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가 굉장히 과장되게 협박하고 요구하다가 막판에는 다 준다. 이게 이제 학습효과로 남아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도 협상틀이 정착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 유리한 협상틀이 정착할 거라고 하는데 한미에는 협상 위해 대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그 비용 지불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기대 민주정부는 그러니까 대통령제 5년인데 5년 동안 잘 넘기면 되는 거고 5년째 첫날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5년째 첫날에 경제가 망하든지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5년의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간에 잘 굴러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핵보유국 북한의 강화된 협상 입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두 번째 범위는 주변국 간의 불신과 갈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니까 대북 회유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 어떻습니까? 안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북한하고 거래를 틀까를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주변들끼리 원래 동북아 국가들끼리는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많은데 이거를 조장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정부와 사회가 북한 정권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가 북한 정권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김정은을 찬양까지는 안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북한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은 북한 정권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외정책적으로 한국의 정부와 사회가 대외정책의 차원에 있어가지고 북한에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 있어가지고 가장 확실한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도의 대외 대남 관계 유지를 위해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자기 주도로 상황이 안 흔들어가면 언제든지 그 깽판을 놓고 판을 뒤집고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도의 틀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킬 건데 걔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약소국이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 약속을 파기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으면은 북한은 죽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인데 북한은 어느 한 나라에도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블루프린트들을 보면은 북한을 한국에 심각하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 간의 세력을 견제와 균형을 했을 때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러시아. 그러니까 최대 5분의 1입니다. 북한은 아마 북한 영토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최대 5분의 1만 허용할 겁니다. 5분의 1도 다른 나라의 영향력보다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이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의를 가지면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70%, 80%까지 올릴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정책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당분간 북한에게 기회 국면이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